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4회 CBT 전기공사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몇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 전선의 접속에 관한 문제죠. 자, 우리가 전선의 접속에 관한 문제는요.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절연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선의 세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선의 세기 20%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이러한 새로운 유형 문제가 나왔죠. 바로 전선을 병렬로 연결할 때 한마디로 그냥 쭉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병렬이라는 건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병렬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바로 이 구리 동선, 그리고 아직 그쵸, 나오지 않는 이 알루미늄. 자, 만약에 구리 동선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50 스퀘어 이상일 것. 그리고 알루미늄입니다 하면은 75 스퀘어 이상일 것. 그래서 우리 물론 시험에서는 지금 현재 구리 쪽만 나오고 있지만 알루미늄 또한 법안에 같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75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답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의 조형물에 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우리 목조가 나왔네요. 항상 옥측 전선로의 이 목조는요, 최신 트렌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합성 수지간 바로 찍어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는요, 공사 방법이나 애제 사용 공사에 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압 옥측 전선로 문제는요, 좀 유형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 유형 1. 우리가 불가능한 공사 방법은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불가능한 공사 방법을 좀 자주 묻는구나. 그럴 때 무슨 몰드 공사. 바로 우리 쫄대 공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러한 몰드 공사는 안 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형 2가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는 목조에 가능한 거. 목조 동그라미. 그랬을 때 바로 이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고, 그리고 유형 3. 이 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리게 되죠. 유형 3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애자 사용 공사를 했고 굵기를 물었다. 그러면은 4스퀘어. 그래서 4짜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잡고 가시면요. 옥측 전선로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관등 회로로 사용하는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을 옥내에 실할 경우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 애자 사용 공사를 좀 알고 계시면은 쉽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관등 회로 사용 전압 400 초과인 경우에는 방전등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런 거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대충 이런 걸 사용하겠구나 넘어가시고, 관등회로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배선은 공층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옥내 배선 좀 낮은 전압들은 어때요? 그쵸? 바로 이 2.5 스퀘어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에 있듯이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50mm 이상으로 한다. 저도 모르게 그쵸? 기본적인 법안인 60mm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애자 사용 공사 공부하실 때요, 저압일 때 어떤 걸 공부했어요? 그렇죠. 바로 전선과 전선. 전선과 전선. 이때 몇 cm? 그렇죠. 6cm. 자, 우리 전선과 조형제 이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건조한 곳은 2.5, 습한 곳은 4.5. 그리고 전선과 전선 상호간은 몇 cm? 6cm. 이 6cm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60mm인데 지금 몇으로? 50으로 나왔으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의 대지전압은 몇입니까? 자, 우리 대지전압 문제네요. 대지전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문제? 보너스. 우리 보너스라고 얘기하는 만큼 대부분이 다 몇이에요? 그렇죠. 300V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제 누전 차단기에 관해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거 150V 이런 것도 제가 많이 가르쳤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300V의 대항마로 뭐가 나와요? 그렇죠. 5장에 공부할 때 5장에 이 분산형 전원 설비가 있어요. 오, 분산형 전원 설비. 자, 이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는 우리가 이 직류 전원체들을 배터리 느낌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는 몇? 그렇죠. 600V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의 회차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왜? 얘는 2장, 얘는 5장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분들 공부하실 때 일단 대전압이 떴다라고 한다면 최근 트렌드는 뭐다? 그렇죠. 300V. 그리고 만약에 직류란 말이 있으면 몇으로? 600, 2배인 600을 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직류 같은 거 아니니까 몇 볼트? 그렇죠. 300V 2번이 되겠습니다. 600도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소사력 큐르의 전선을 조영제에 붙여 실하는 경우 잘못된 것은? 자, 해당 문제 체크. 자,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공부를 별로 안 하십니다. 이쪽은요. 우리 소사력 큐르 그러면은 최근 원래 트렌드는 뭐예요? 그렇죠. 최근에 잘 나오는 건 일단 소사력 큐르의 사용 전압이 나오죠. 그러면 사용 전압은 몇 볼트? 그렇죠. 60볼트 이하의 것.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잘 나와요? 이 60볼트 기준으로 60 이하 반값 30, 반값 15.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죠.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락전류 제한값입니다. 그러면 이 단락전류를 어떻게? 그렇죠. 끊어내는 값도 우리가 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끊어내는 방법 어떻게 한다? 끌어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오기 전에 끌어와. 오기 전에 끌어와. 그리고 반값. 자, 그러면 제가 뒤쪽에 쓴 얘네들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차단기. 차단기 정결값인데 우리 시험에서 이 단락전류랑 이 차단기 정결값을 자주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문제는요. 좀 특수 케이스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에 공층 단면적 1스퀘어 이상의 굵기일 것. 바로 이 1번이 틀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 연동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쓸 때 뭐 1제곱 이상의 굵기의 것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싹 법을 줄여서 어떻게 케이블인 경우 공층 단면적 1스퀘어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한 거. 그런데 사실 2번과 3번은 안 찍을 수 있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도. 자, 전선은 코드 캡터 케이블 또는 케이블일 것.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 장치를 할 것. 이런 것들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시나 다음 신출로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발을 사용한 목조 조형물을 붙여 실하는 경우 내유성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를 지금 6mm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나중에 이런 것들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숫자가 있는 걸 좀 조심해야겠다. 그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할 때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상체의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인가? 자, 우리 전식 방지 장치 공부들 많이 하셨죠? 자, 여기가 땅입니다. 또는 뭐 수중이든 다 똑같아요. 자, 이때 우리가 전식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 전식 방지 장치는 이렇게 그리죠. 선생님, 왜 이거 이렇게 그리죠? 얘는 바로 직류 전원 장치라 그래요. 이 직류 전원 60V 이하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때 이 직류 전원과 연결되는 이쪽에 양극판, 이 양극 기준으로 우리 1m까지는 몇 볼트? 그렇죠. 양극 기준 1m는 10볼트. 그리고 임의의 두 점은 몇 볼트? 그렇죠. 5볼트. 그래서 임의의 두 점, 의미 두
점 이렇게 5V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가끔 7V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직류전압 몇 볼트냐 했으니까 3번에 60V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용 콘센트를 실하고자 한다. 다음의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1번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극이 없는 걸 화장실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접지는 당연히 누전 같은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극이 있는 것들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실하는 콘센트는 방습 장치를 해야 된다. 또는 이 말을 어떻게도 나와요? 방적형이라도 내죠. 방적형. 그러면은 방적형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콘센트에 방적형 콘센트 썼다. 그럼 방수형 콘센트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그게 막 방수를 대단히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콘센트 있으면은 여기 뚜껑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방적형 콘센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절연 변압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자, 우리 다음으로 이론이 좀 중요한 게 있네요. 콘센트를 실하는 경우에는 인체 감지용 누연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몇 짜리? 그렇죠. 전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왜냐면은 이 15mA 요거 어디에만? 그렇죠. 바로 이러한 비대용 콘센트를 실하는 곳, 한마디로 욕실, 화장실에 15짜리, 나머지는 싹 다 몇 짜리? 30짜리.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까지 좀 잡아주시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에 사용되는 경동선은 그 지름이 최소 몇 미리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 문제 보시면은 일단 저압이에요. 그러면은 저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공전선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공전선의 저압 가공전선을 얘기하겠죠. 저압 가공전선. 그러면 저압 가공전선은 실질적으로 나뉘게 되죠. 우리 400V 이하와 그리고 400V를 초과하는 값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면 편하실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고민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2, 3, 4, 5 그리고 나중에 0.6.1을 총하고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뭐예요? 그쵸, 절연전선, 이때 나전선, 그리고 얘가 시가지 외쪽, 그리고 얘가 시가지 쪽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0.6.2만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보안공사가 아닌데요. 그쵸? 우리 400V 이하 쪽 바로 이쪽에서 보통 시험 문제를 해서 보안공사 치고 들어오죠. 왜? 얘 같은 경우는 400 초과하면요 시가해제는 위험하다고 이미 5짜리 보안공사가 쳐져 있는 거고 지금 이쪽에서는 이 앞자리가 바뀝니다. 한 단계 업 시켜서 보안공사를 해라. 그럼 400V 이하는 4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을 잘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본적인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 그리고 보안공사 치면은 4짜리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식별 표시에 대한 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도 사실상 나오면은 CBT다 보니까요. 계속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 보면은 얼추 나쁜 말은 아니에요. 1번, 모든 통신기기는 식별을 용이하도록 인식 표차를 부착해야 된다. 좋겠죠. 2번, 통신사업자의 설비 표시 명판은 플라스틱 또는 금속판을 경고하고 가벼운 재질로 글씨를 각인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틀린 느낌이 없습니다. 자, 3번. 배전지에 실하는 통신설비의 설비 표시 명판의 경우 직선주는 전주 10경관마다 시설할 것. 그러면은 10경관 10개마다 시설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5경관이 그 기준인데 얘 같은 경우 3번 이렇게 잘 체크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 문제가 선생님 그냥 달달달 암기해서 어렵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 우리 통신의 식별 표시에 대한 사항 문제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숫자 있는 거 찍자.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의 전용 터널 안에 저압 전선을 시설 시 전선의 굵기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이 문제 잘 보시면요. 터널 안 전선로 그 중에 저압 파트네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기본적으로 터널한 전솔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터널한 전솔로에 저압과 고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그래도 이 문제는 조금은 양심적이에요. 우리가 이 저압과 고압의 이 굵기 있죠. 이 굵기가 저압은 2.6인데 고압이 5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중에 떠다니면 5짜리를 많이 쓰는데 얘는 이게 4짜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굵기만 물어봤지만 우리 항상 좀 많이 하는 이 애자 사용 공사 있죠.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 시 높이.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여기서 뭐 조금 줄어. 이렇게. 아, 여기서 조금 줄어. 여기서 조금 줄어. 그러면은 얘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2.5m. 얘는 조금 줄어 3m. 이렇게 잡으시면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일단 저압이니까 이렇게 3번이 되겠고요. 자,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김치 버무리듯 버무린 문제가 있죠. 바로 그 문제는 뭐냐? 터널한 전솔로 어쩌고저쩌고 다 해놓고 갑자기 이럽니다. 케이블 공사로 시공하였다. 이때 지지점은 이러면 어떻게? 그렇죠. 케이블 공사의 지지점은 몇 미터? 그렇죠. 2미터. 그런 것들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수소냉각식 발전기의 시설 중 발전기 주상기 안에 수소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는 경우 경보량 치러야 되는가? 자, 당연히 수소냉각식 발전기는 수소로 어떻게 냉각시키고 이 수소가 순환도 잘 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온도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 때문에 폭발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프로? 그쵸, 85%. 뭐 요거는 약간 보너스성 문제예요. 과거부터 계속 요 수온도 85%. 요거를 좀 암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간단히 잡아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또 우리한테 장난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수소냉각식 발전기 쪽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압력에 잘 견딜 것, 뭐 온도 잘 이렇게 어쩌고 할 것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밀도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밀도 뜨면 오답 톡 하고 찍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하나 더 잡아주시고. 자, 다음 12번. 지중전선로 직접 매설식에 의하시라는 경우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가 뭐 어느 회차든 뭐든 이 받을 우려가 있냐 없냐 그거를 꼭 나뉘죠. 그런데 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다. 자, 있게 되면은 그렇죠. 깊게 1m, 없게 되면은 0.6m가 되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때요? 그쵸? 우리 우려가 있냐 없냐 요거 한 끗 차이니까 문제 잘 보시고 내가 푼 문제는 있는인데 내가 푼 문제는 없는인데 요거 딱 보신 상태에서 정확히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있는이 떴다 그럼 몇? 그렇죠. 3번. 만약에 없는이 떴다 그럼 몇 번? 그렇죠.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하셔서 문제 꼭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있는이니까 뭐 우려가 있다 1m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 없는 그럼 몇 번? 그렇죠. 0.6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조류전선과 접근하여 시설될 때 고압가공전선과 가공약조류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인가? 자, 얘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나머지라고 해서 이렇게 쭉 긋고요. 그리고 저압, 그리고 고압, 그리고 뭐 229 특고압, 60kg 특고압 이렇게 해서 이 딱 이격 긋는 거 그걸로 한 건데 이 가운데를 제가 나머지로 보통 설정하고요. 그 나머지는 저압이나 전력선들이나 아니면 약조류전선 또는 삭도 안테나 다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자, 이때 얘와 저압, 얘와 고압 기본적으로 60에 K 30, 케이블 30 그리고 고압까지는 80에 K 40 그래서 요게 이제 센티미터로 나타냈으니까 얘를 미터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지금 고압과 약조전선이니까 80은 0.8m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론이 많죠. 뭐 각종 가공전선들과 뭐 다른 것들과 이격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실 때 어떠한 내가 공부하는 그러한
그 책자나 이런데 특수한 이렇게 키워드로 나눈 게 있다면은 그걸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전체를 외우기에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하나 합치면요 거의 A4 용지 30페이지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압축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14번. 시가지의 설치 시 사용자나 170을 초과한 경우 전선의 굵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 전선의 굵기 문제인데요. 지금 시가지 특고압이네요. 그러면 시가지 특고압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지 특고압은 사실 170 어떻게 이하만 진입이 가능한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66 항상 공칭전압 그리고 154 이쪽이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66일 때 땡은 땡끼리, 6땡은 5땡, 154는 문제에 답이 있다 150. 그렇다면 이러한 값 말고 특수한 값이 시험 문제 나왔다. 지금 보시면 170이 특수값이죠. 170을 넘었다. 그러면 우리 240. 그런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공부하실 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특고와 보안공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특고와 보안공사 내용도 얘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 66은 5땡. 그리고 154는 문제에 답이 있다 150. 그리고 3, 4, 5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200.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약 2개, 약 더한 값. 이렇게 잡으시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0대. 200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왜? 보기에 200대가 하나였거든요. 계속. 그래서 정답은 4번. 요 느낌 아시겠죠? 특고와 보안공사의 가장 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3, 4, 5의 전압을 변전하는 변전소가 있다. 이 변전소의 울타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 울타리의 높이가 2.5m인 경우 울타리로부터 중형까지의 거리는 몇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기억나세요? 복습 울타리 담등의 높이 35km 이하는 5m 그리고 35에서 160 사이긴 한데 이 값은 대표값이 뭐예요? 그쵸? 154 같은 거 이런 거는 몇 미터? 6m 그리고 160을 초과하면은 단수 계산식 그쵸? 우리 몇이에요? 그쵸? 12cm씩 가산하는 게 있었죠? 10kg당. 그렇다면은 요거 딱 보자마자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느낌이 빵 온다고요. 3, 4, 5? 그러면은 3, 4, 5는요. 이제 원래대로면 FM대로 풀어야 되죠? 어떻게 푼다? 그렇죠.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34.5에 10으로 나눠서 그리고 우리 기준 전압 그렇죠. 160, 10으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여기에 어떻게 해요? 그쵸? 12cm를 가산해야 되니까 0.12 이게 뭐예요? 그쵸? 가산 수치죠? 그런데 이 가산 수치를 어디다가 원래 기존의 6m에다가 더하면은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단수 계산식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절상, 올림해야 됩니다. 소수점은 무조건 올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은 몇이에요? 그쵸? 18.5. 그러면 몇? 19. 이거 곱하면은 2.28. 그래서 원래 이거 딱 보자마자 빨리 풀고 나가자 빨리 8.28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높이를 저렇게 빼버렸네요. 그러면은 높이 빼서 거리 산출하는 거다. 그럼 이거 뭐 산수하면은 5.78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를 조심해라? 높이가 주어지고 거리를 물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천천히 내가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요. 3, 4, 5는 나는 뭐 빨리 풀고 나가자 빨리 8 기억하시면 이게 뭐 높이와 거리의 합계니까 여기서 빼주시면 끝난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 16번입니다. 투투나인 특고와 깡전으로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높이는 몇인가?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도철횡일,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보도교 위, 일반 기타. 그러면 이때 우리 6, 6.5, 3.5, 6, 6.5, 3.5, 단 저압의 절연전선급 이상이면은 3m로 감해준다. 자, 그런데 저희가 특고압 같은 거를 따로 다루진 않아요. 왜? 35km 이하까지는 어차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to9이니까 35 이하이므로 지금 도로횡단 6 바로 찍어낼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쵸. 특고압이 그냥 뭐 이런 거 말고요. 특고압 시가지의 그냥 높이 이런 걸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니까 이렇게 도로횡단 6자리 찍어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17번. 전차선과 차량 간의 최소절의 인격거리는 단상교류 25kV일 때 정적인 건 몇 미리냐. 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정된 문제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정적이냐 동적이냐 아니면은 직류냐 교류냐를 나눠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 직류 같은 경우 그리고 교류가 있는데요. 직류는 750과 이 두 배인 1500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는 25kV. 자, 그렇다면 이때 항상 앞에가 먼저 동적, 그리고 뒤에가 정적, 움직인다, 멈춰있다. 그리고 이때 숫자, 일단 기본 수치 25, 25.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100, 여기는 170인데 여기서 50 증가 150. 두 배인 100 증가 270. 50 증가 100 증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잡아서 요거 수치 완벽하게 표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해당되는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정적을 물어보고 단상 교류 물어보니까 이쪽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7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주택의 전기전자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옥내 배선에 대지전압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데 직류 몇 가지? 아, 지금 뭐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 물어보고 있죠. 대지전압은. 그런데 대지전압 보너스 중에 지금 뭐예요? 직류. 그러면은 주택의 전기저장장치 이걸 딱 보면서 아, 전기저장장치 배터리 바로 분산형 전원 설비. 그래서 정답은 몇? 3 찍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몇? 아까도 했었죠. 600. 대전압 보너스 문제 600. 꼭 체크해 주세요. 다음 19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묘들, 전선 및 개폐기 기타의 기구의 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자, 1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그렇죠. 충전 부분은 항상 단자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2번. 옥내에 실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합성 소지가 애자 사용사 및 케이블 설치를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똑같습니다. 뭐예요? 지금 관, 그리고 케이블. 아, 원래 관하고 케이블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껴들어왔어? 애자 사용사가 슬쩍 껴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항상 보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이론 중에 요 애자 사용사가 껴들어온 것들 이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서 반드시 뽑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완전하게 접속한다. 그리고 태양전지를 병렬로 접속한 전로에는 과저를 차단하기 싫어한다. 이런 건 다 좋은 말들이니까요. 이런 거 잘 체크해서 시험장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특고압 전로의 다중접지 지중 배정 계통에 사용하는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은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은이겠죠. 하지 않은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실 때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이론을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이렇게 쭉 나오는 기출인데요. 일단 최대 사용 전압은 25.8. 아, 그럼 이거 전격만 하는 거구나. 느낌이 조금 공부를 다양한 과목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마 느낌이 조금 오실 거예요. 그럼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도체는 연동선 또는 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 압축 연선을 할 것. 뭐 원형 압축 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알루미늄선 같이 연동선하는 그러한 원형 압축 연선 뭐 일단 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절연체는 동심원상으로 동시압출 3중 동시압출을 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 및 외부 반도층. 아, 내부에서 반도전층과 외부 반도전층이 막 있대요. 근데 구성하여야 하면 습식 방식으로 가교할 것. 자, 우리 전기를 하는데 습한 거, 습식 이런 걸 쓸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지 우리는 건조한 거, 건식을 좋아하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어때? 그렇죠. 바로 습식 이상하다 하면서 톡 하고 찍어내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법을 보면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거?
딱 봐도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를 법을 만들 때 어때요? 딱 이러한 특수성을 슬쩍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기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위험하지, 이런 부분은 괜찮지, 그런 걸로 찝어낼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잘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힘내셔서 합격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